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사상 초유의 환급 사태로 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각국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약 1,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사상 초유의 초대형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관세 환급 규모를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제 거둔 관세 720억 달러와 내년 6월까지 추가 징수분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들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IEEPA는 본래 적국 제재나 자산 동결용으로 만들어졌고 관세 부과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급심은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매길 권한은 없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판결을 연내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구두 변론은 11월 초에 열릴 예정으로 연말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 청원서에서 관세가 없으면 우리는 빈국이라며 환급 판결 시 미국 경제가 파멸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혼란입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결할 경우 수입업체가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해 행정 부담과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통관사들의 업무량 급증은 물론 환급 권리를 제3자 펀드에 매각하라는 제안까지 등장하면서 투기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것에 베팅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미국의 부를 지키는 방패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무역 질서 파괴라고 반발합니다. 결국 연말 대법원 판결이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판도까지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촉발된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디지털 감시 확대, 의회와 시민사회 약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 속도는 팬데믹 이전보다 4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최소 112개국에서 정치적 자유가 줄었고 그중 3분의 1은 원래 자유 수준이 안정적이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EU 27개국 중 20개국까지 포함될 정도로 현상은 보편적입니다. 원인은 뚜렷합니다. 팬데믹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긴급 명령과 디지털 감시를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티니지 대통령은 불만을 이용해 의회를 정지시키고 헌법을 바꿨으며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 혼란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내부 성과를 과장하고 해외 민주주의의 실패를 부각하며 국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부 유럽, 필리핀, 볼리비아 같은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난이 후퇴를 심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고 이런 조치가 팬데믹 종식 후에도 지속되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사망률은 줄지 않았고 이는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과도한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하며 불신을 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공백입니다. 팬데믹 시기 학교 폐쇄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 10살 아동 문맹률이 70%까지 치솟았고 이는 장차 정치적 무관심과 민주주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보건, 혁신, 장기 경제 성장에서 권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시 권한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디지털 감시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필요하며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와 취약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로봇 공학자 브루노 메조니의 어나더 브레인 CEO가 저서 오가닉 AI 어떻게 자연 원리가 인공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방한했습니다.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현재의 AI는 막대한 데이터와 전력에 의존하는 통계 기계일 뿐 진정한 지능이 아니다라며 인간의 뇌처럼 적은 에너지로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차세대 모델 오가닉 AI를 소개했습니다. 메조니의 CEO는 세계적 휴머노이드 로봇 나우와 페퍼를 만든 인물로 페퍼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는 로봇이 주변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두뇌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AI 모델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가닉 AI는 데네피즐의 기본 단위 마이크로 컬럼을 모방한 구조로 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 적응 가능한 스위스 군용칼 같은 지능을 구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기존 딥러닝, 거대 언어 모델이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반면 오가닉 AI는 소량의 데이터로 즉각 학습이 가능하고 전력 소모 역시 밀리와트 단위에 불과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칩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자율주행차, 드론, 위성, 스마트 센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어나더 브레인은 연말까지 최종 데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절반 이상 개발이 완료됐으며 실시간 학습과 시각, 청각 동시 처리 능력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같지 않다고 했을 정도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도 위성 방어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조니의 CEO는 최종 목표를 범용 인공지능으로 제시했습니다. 소형 칩은 생활 가전에, 대형 칩은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 등 확장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켜 인간 뇌처럼 예측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로봇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를 미국, 중국 주도의 AI 경쟁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나라로 지목하며 차세대 기술로 곧장 점프해야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가닉 AI는 결국 데이터와 에너지에 의존하는 기존 AI의 한계를 넘어 뇌의 원리를 모방한 고효율, 자율형 지능을 지향하며 글로벌 AI 판도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무력 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 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 다탄도 ICBM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미국이 본토 핵 타격 위험을 고려해 군사적 개입에 주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대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과학적 기습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방 전략은 중국, 러시아 억제보다 본토 방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방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합의한 핵 협의 그룹 협의의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용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NCG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CNI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동맹의 록인 효과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더욱 어려운 만큼 정찰 자산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 소장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정보, 경보 능력 강화와 함께 한국의 독자적 정찰 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 보조적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만으로는 즉각적인 억제력 확장이 어렵다며 미국이 유연하게 응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지 배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제재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한국 안보의 근간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